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7천 건을 넘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지독한 거래 절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내려갔다는 소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집을 사려는 사람의 자취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서울 아파트를 이토록 차갑게 식혔는지, 그 이면에 감춰진 냉혹한 숫자의 진실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분석 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회원가입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공급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매물이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설 연휴 직후 6만 2천 건 수준이던 물량이 며칠 사이 6만 7천 건으로 솟구친 것은 시장에 엄청난 공포가 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명절이 지나면 이사 수요로 시장이 활기를 띠어야 정상인데 지금은 정반대로 팔겠다는 사람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명절 밥상머리에서 나눈 대화가 결국 집값은 이제 끝났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매물 6만 7천 건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도인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주간 매물 증가율이 과거 평균치를 훨씬 웃돌며 가파른 경사를 그리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8만 건을 넘어 꿈의 숫자로 불리는 10만 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물이 10만 건을 넘어서는 순간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매수자에게 넘어가며 가격 결정권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 가격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매물이 쌓이면 집주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옆집보다 1천만 원이라도 더 싸게 내놓는 출혈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단발적인 하락이 아니라 하방 압력이 누적되어 터지기 직전의 댐과 같습니다. 물량이 계속 폭주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값의 바닥이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공포는 이미 실제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급매물은 더 헐값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공급의 파도가 어디까지 밀려올지, 그리고 그 끝에서 가격은 얼마나 더 참혹하게 깎여나가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서울 외곽에서 시작된 이 불길이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서울의 끝자락이라 불리는 노도강 지역에서는 지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래 절벽과 투매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도강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는 그동안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젊은 층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곳이지만 지금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영끌족의 성지라 불리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곳이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먼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상계 주공 14단지와 10단지의 상황은 특히 처참합니다. 3억 원대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안 됩니다. 과거에는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지만 지금은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실제로 이곳 아파트 단지들은 매물로 나온 지 6개월이 넘도록 주인 없는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수두룩하며 사실상 거래가 완전히 멈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금이 돌지 않으니 시장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세가 실종되었습니다. 집값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겠다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집주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가격표를 내리고 있지만 구매자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갭 투자로 여러 채를 보유했던 사람들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대출 이자 부담을 견디다 못한 매물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며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외곽의 붕괴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 전체 시장의 기초 체력이 무너졌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노도강 지역에서 시작된 이 공포는 서서히 서울 안쪽으로 번져나가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깎여나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하는 집주인들에게 지금의 침체기는 그 어떤 겨울보다 시리고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두리의 하락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울 부동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지역들의 준열입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을 잇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자 핵심 지표인 송파구마저 지금 거대한 파도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파구가 흔들리면 서울 전체가 흔들립니다. 강남과 비강남을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송파는 강남의 열기가 주변으로 번지거나 반대로 하락세가 강남을 덮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그 다리가 송두리째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변화를 단순히 가격 하락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풍향계라 불리는 헬리오시티의 상황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한때 31억 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최근 23억 원에 거래되면서 무려 8억 원이라는 거액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집주인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하지만 급해진 매도자들이 가격을 수억 원씩 깎아내리면서 시장의 바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30억 원대를 굳건히 지킬 줄 알았던 단지가 이제는 20억 원 선도 위태롭다는 공포가 단지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에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거래가 고작 56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믿기십니까? 수만 가구가 모여 사는 이 거대한 자치구에서 하루에 2건도 채 거래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시장의 맥박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8억 원이나 낮추는데도 사르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 매도자들의 가슴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격적인 급매물만이 간신히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이 상황은 송파의 방어선이 완전히 뚫렸음을 의미합니다. 송파의 하락은 연쇄 반응을 부릅니다. 잠실 레아이파크와 거여동 일대의 대단지들도 6억 원 이상 가격을 내리며 하락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가격 밸런스가 깨지면서 비중심 지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이는 결국 서울 전체의 가격 하향 조정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송파라는 중간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강남의 견고한 성벽에도 서서히 균열의 신호가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송파라는 마지막 보루가 뚫리면서 이제 모든 시선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강남 한복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남의 상징, 대치동 음마아파트마저 호가를 수억 원씩 내리며 시장의 압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강남 불패의 신화가 실시간으로 내려앉는 가격표 앞에서 힘없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자존심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던 이곳에서 집주인들이 먼저 손을 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시장 전체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공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음마아파트가 4억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호가가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43억 원에 육박하던 실거래가가 이제는 39억 원대 매물로 등장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의 상징성이 완전히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장한다던 장밋빛 전망은 간데 없고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둔담금과 금융비용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서둘러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강남구 매물이 9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8,500건 수준을 유지하며 버티던 매물 숫자가 순식간에 앞자리를 갈아치운 것은 집을 가진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거래량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팔겠다는 집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이 기이한 광경은 강남 아파트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하락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시장의 항복선언과도 같습니다. 서울 외곽의 하락은 강남만 버티면 언젠가 회복된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하락을 목격한 부유층마저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기둥이 통째로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 집값의 몰락은 단순히 숫자 몇 개가 바뀌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부의 전설이 끝났음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무리하게 끌어다 쓴 36조 원이라는 거대한 부채의 늪이 시장을 어떻게 집어삼키려 하는지 그 위험한 실체를 반드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36조 원이라는 숫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무게입니다. 우리 시장을 통째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다주택자들이 끌어다 쓴 대출 규모가 무려 130%나 급증했다는 사실은 지금의 집값 폭등이 서민들의 실거주 수요가 아니라 일부 투기 세력의 위험한 도박이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소수가 수십 채에서 수백 채를 독점했습니다. 시장 가격을 멋대로 왜곡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다음 집을 사들이던 이 기이한 사슬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이제는 매달 갚아야 할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파산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수의 탐욕이 만들어낸 가짜 시세가 무너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는 고통입니다. 수익률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커녕 매달 빠져나가는 막대한 대출이자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들고 버티는 하루하루가 엄청난 자산 손실을 불러오는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출혈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먼저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기에 다주택자들은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매물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감당해야 할 36조 원의 부채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무분별한 빚으로 쌓아 올린 집값의 모래성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운명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15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왜 이들이 모든 것을 걸고 집을 팔아야만 하는지, 그 냉혹한 시간의 법칙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이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올린 글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시장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투기 세력을 뿌리 뽑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는 정부가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50일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리스크가 전체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 기간 안에 승부수를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파고가 높을수록 내부의 거품을 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안도할 틈도 없이 연일 쏟아지는 발언들은 집값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운명의 날인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며 집을 정리할 수 있는 시한이 임박하면서 이제는 팔고 싶지 않아도 팔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넘기는 순간 감당해야 할 세금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앗아갈 정도로 가혹할 것이기에 매도자들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한을 절대 늦추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라는 대의 명분 아래 추진되는 이번 개혁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것을 넘어 투기로 왜곡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으며 그 끝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부동산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10년 전인 2015년의 가격표를 확인해 보면 지금의 집값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는지 그 허망한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가격표를 다시 꺼내봐야 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상식적인 숫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2015년의 서울은 지금처럼 광기에 사로잡힌 투기판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실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가격을 복기해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숫자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품 위에 쌓여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분양가는 7억 원대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를 7억에서 8억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은평구의 작은 20평대 아파트조차 15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2배를 넘어 3배 가까이 폭등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경제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비정상이며 이는 결국 누군가의 피땀 어린 소득이 아니라 과도한 빚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뿐입니다. 국토부 장관도 이 부분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집값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월급을 착실히 저축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가격은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높은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상화의 최종 목적지도 결국은 이 비정상적인 고점을 깎아내어 대중의 소득 수준과 합치되는 10년 전의 상식적인 궤도로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거품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부동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집값만 미친 듯이 치솟았던 비상식의 시대가 이제는 막을 내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와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차가운 하락장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쌓여온 왜곡된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려한 포장지에 가려졌던 집값의 민낯을 확인한 지금이야말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이 혼돈의 끝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기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마지막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 결론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의 화려한 파티는 끝났습니다. 거품은 이제 빠르게 걷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매물 10만 건을 향한 폭주와 강남 송파의 붕괴, 그리고 36조 원이라는 거대한 부채의 무게는 더 이상 서울의 집값이 과거처럼 무상향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냉혹한 증거입니다. 지금은 인내가 곧 실력인 시기입니다. 현금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매물을 던질 때 냉정하게 시장을 관망하며 가격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확실한 타점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다가올 새로운 부동산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월의 시장은 지금보다 더 혹독할 것입니다. 또 다른 거대한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국토교통부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일 뿐,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으로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